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 5개 대단히 중요하죠. 공통기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수평거리 100m, 즉 반지름 100m인 원 안에 소방대상물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화전을 중심으로 100m 안에 이러한 소방대상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화전이나 급수탑, 저수조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을 기준으로 100m 안에 소방대상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요.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상공 100, 기타는 140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전의 설치 기준이죠.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이상 이하가 아니죠. 딱 65mm로 해야 됩니다. 급수탑의 설치 기준입니다.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소방에는 일반적으로 1.5m 이상 1.8m 이하 이런 수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독특하게 1.5m 이상 1.7m라는 숫자가 나오죠. 저수조의 설치 기준입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낙차가 크면 클수록 소방차에서 물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맨홀 뚜껑을 얘기하죠. 맨홀 뚜껑이 6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수동 아니죠. 자동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 밑에 저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이 저수조에는 상수도로 자동으로 이렇게 급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흡수관 투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게 4.5m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소방차로 물을 끌어당기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기 흡수관 투입구의 직경은 6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핵심 정리입니다. 소화전은 딱 65mm입니다. 이상 이하 아니죠. 주의해야 됩니다.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이고요.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는 1.5m 이상 1.7m 이하죠.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 밸브, 이 개폐 밸브의 높이가 땅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 1.7m 이하라는 얘기죠. 이 급수탑은 도로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 60cm 이상이죠. 사각 또는 원형 모두 60cm 이상입니다. 예상문제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은 몇 미터 이내인가? 주상공백 100m죠. 2번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하여 옳은 것은 수평거리는 100m 이하죠. 기타가 140m 이하입니다. 3번 다음 중 급수탑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보면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2m 이하에 해당된다. 아니죠. 1.5m 이상 1.7m 이하죠. 4번 다음 중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그렇지 않죠. 4.5m 이하죠. 5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m 이하일 것. 4.5m 이하죠. 6번 소방용수시설에서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흡수 부분의 수심이 2m 이상일 것. 그렇지 않죠. 0.5m 이상이어야 되죠. 7번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서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수집이 아니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되죠.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8번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수탑의 경우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1.5m 이상 1.7m 이하죠. 9번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수동이면 사람이 계속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10번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번에 보면 주거지역에 수평거리 90m의 소화전을 설치했다. 90m는 100m 이하니까 맞죠. 1번에 보게 되면 소화전의 연결 검석구 구경을 45mm로 한 것. 45 안 되죠. 딱 65mm로 해야 됩니다. 2번 급수탑 개폐 밸브 설치 위치가 1m 이상이다. 1m 안 되죠. 1.5m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1.5m 이상 1.7m 이하죠. 4번 저수조 흡수 부분의 수심이 0.4 이하이다. 0.4 안 되죠. 최소 0.5m 이상이 돼야 되죠. 11번 다음 중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4번에 보면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1.5m 이상 1.7m 이하에 설치한다. 맞죠? 1번은 소화전의 연결 검석구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이하 안 되죠. 그리고 40이 아니고 65죠. 딱 65여야 됩니다. 2번 급수탑의 급수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죠. 3번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그렇지 않죠. 4.5m 이하여야 되죠. 12번 소방용수 시설 중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3번에 보면 소화전 연결 검석구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상 이하 안 됩니다. 딱 65여야 됩니다. 소방차에 65mm 호스를 싣고 다니고 이것을 연결하겠다 이거죠. 이상 이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방대가 사용하는 호스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13번 소방용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주거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m 이하마다 설치한다. 주상 공백, 주거지역은 100이죠. 그 밖의 지역이 140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 등이죠. 별표 5개입니다. 화재 진압 훈련의 대상자는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제 몇 조 몇 항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은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죠. 임명대피훈련은 모든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죠. 현장지휘훈련은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간부들이죠. 소방간부입니다.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면 지방소방위부터 시작을 하죠. 2번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입니다. 2년마다 1회 받아야 되고요. 2주 이상을 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는 화재 진압훈련, 현장지휘훈련, 인명대피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인데요. 이것의 암기는 진지대구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은 모두 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에요. 화재진압훈련은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인명구조훈련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처치훈련은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데, 인명대피훈련은 모든 소방공무원이라는 거죠. 현장지휘훈련은 위, 경, 령, 정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상문제 1번 소방기본법에서의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습복구훈련 아니죠. 2번 다음 중 소방대원이 하는 소방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테러 진압훈련 아닙니다. 3번 소방대원이 할 수 있는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예비군 훈련 말도 안 되죠. 4번 다음 중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구급 구조훈련 아닙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 진지대구처,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습 복구훈련, 테러 진압훈련, 예비군 훈련, 구급 구조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소방대원이 받는 소방교육 및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현장지휘훈련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아니죠. 위경영정 즉 간부들이 받는 겁니다. 소방간부가 받는 거죠. 6번 소방훈련 중 의용소방대원이 받지 않는 훈련은 현장지휘훈련 아니죠. 소방간부가 받습니다. 7번 소방교육훈련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지방소방중감 간부 중에 엄청 높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비간부 그리고 엄청 높은 소방중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소방대원이 실시하는 소방교육 훈련 중 현장지휘훈련을 받는 사람은 지방소방위, 위경영정 받는 거죠. 시행규칙 별표 3의 3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 자격 및 교육 방법 등의 기준입니다. 이것의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교실,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시설이 필요하고요. 어린이 30명, 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갖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가 어렵죠. 중요하지 않고 엄청 어려운 거는 넘어가는 게 공부 방법입니다.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강사입니다. 강사는 쭉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강사는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5년, 3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3번 교육의 방법입니다.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돼야 된다. 즉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실습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엄청 많은 인원을 제재를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교육받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2년 아니죠? 3년입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100제곱미터 30명, 성인은 15명, 100분의 30 이상, 즉 30% 이상이라는 얘기죠. 강사 1명당 30명, 3년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4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